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보니까 다우, S&P, 나스닥 모두 다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뭐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약간은 뭐 보합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미중 무역 합의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일까요? 일단은 이제 이번 주 후반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초에 이제 트럼프가 내년 대선 후까지도 합의를 미룰 수 있다라고 네. 뚜렷한 악재가 전해졌죠. 그리고 이후에 여전히 딜에 근접했고, 그리고 12월 15일 전에 타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뚜렷한 호재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기대감은 물론 유지가 됐지만은 다소 좀 혼재 양상이었다. 다소 좀 지켜보자는 심리도 강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 이제 주간 브리핑을 했는데 가오펑 대변인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전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하지만은 무역 딜을 위해서는 여전히 관세 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를 했죠. 현재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은 세부 사항을 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그렇다면은 뉴스플로우를 한번 종합을 해본다면은 네. 결국은 이제 딜은 좀 임박했다. 애초부터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정황을 살펴봤을 때는 관세 완화 범위를 놓고 네네. 좀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악재도 나왔고 뚜렷한 호재도 나왔던 이번 주 중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다소 좀 이 이슈도 잠잠해지는, 좀 관망 심리가 짙어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자,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그래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증시가 좀 지지부진했던 주된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외신들을 한번 종합을 해봤을 때 몇 가지로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 이제 역시 뭐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무역 관련 코멘트가 보여지는 것만큼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역시 이번에 외교부 아니면 상무부에서 발표가 나온 것처럼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좀 이 관세 완화에 대한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역 전쟁의 이제 현상 유지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무역 전쟁 장기화 이 상황 속에서 최근에 좀 이 완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언제든지 또 한번 이 격화가 되는, 갈등이 격화가 되는 그런 양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2020년도 경제, 그리고 네 번째로 증시에 대한 경계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ING에서 내년 미국의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점쳤거든요. 이런 좀 경계론이 아직까지는 이 연말에 내년에 대해서 있는 게 또 오늘 증시가 다소 좀 지지부진했던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12월 들어서 좀 느껴지는 게, 물론 12월 초에는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빅스 지수도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느낌을 보면은 이제 12월에 좀 변동성이 약해지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요. 네. 1950년부터 2017년까지 S&P 500 지수가 1% 이상 이 1일 등락을 한 그 횟수를 계산해 보면은 네. 12월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12월에 이 수치가 248회에 그치면서 10월 같은 경우에는 362회로 가장 높죠. 그만큼 10월에는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시기고, 반대로 이제 12월은 어떻게 본다면은 연말 좀 파장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휴가도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장 자체가 좀 침체에 빠지는, 좀 잠잠해지는 그런 이 상황이 역사적으로도 벌어져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연말의 증시 상황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1% 이상 등락이 무려 10차례나 있었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최근 며칠간도 그렇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약화를 오히려 좀 반기는 분위기, 좀 무난하게 좀 연말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또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2월에 전통적으로 왜 변동성은 좀 약화됐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요? 12월에 이 증시 변동성이 약화된 원인으로는 일단은 이 연말로 갈수록 이제 거래일 수도 좀 줄어들고, 네네. 그리고 또 이 시장이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도 좀 할애를 좀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역시 뭐 10월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름 이 휴가철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약화가 되는 것 같네요. 내년도에 대한 그것도 좀 약간은 부담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 증시 전망의 어떤 그 목표치를 보니까 지금과 그리 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내년 말에 이 정도인데 지금부터 뭐 한 8%, 뭐 기껏해 5% 남밖에 안 남았어. 이런 경계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약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듯이 내년 증시에 대한 이제 경계론 이 네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IB들이 내년 목표 주가도 내놓고 있지만은 자세한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이체방크의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다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2020년도 S&P 500 지수의 목표 주가를 3,250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3,100 기준으로 한다면은 약 한 5% 정도 업사이드를 점쳤다라고 보여지죠. 문제는 올해 목표 주가도 도이치방크는 3,250이었습니다. 결국은 올해 연말에 더 오르면 더 올랐지 네. 내년에는 더 오를 좀 여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무엇보다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5년간의 상위 10%에 꼽을 정도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85년 가운데서 단 4차례만 지금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았다. 60년대 그리고 87년도의 급락장 이전, 90년대 닷컴 버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모두 그 이후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죠. 도이체방크에서는 그 정도의 조정이 오지는 않겠지만은 무역 불확실성에 따른 어떤 이 경제 성장 둔화 여파, 예를 들자면은 이제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줄인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 밸류에이션이 더 이상 좀 확장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경계로는 나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을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봐서 종목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애플입니다. 애플이 오늘도 잘 나갔어요. 네, 오늘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는 좀 잠잠한 가운데 네. 몇몇 대형주들의 좀 움직임이 두드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애플을 말씀을 드릴 텐데 시티그룹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FI 20년도 1분기 매출이 895억 달러 그리고 EPS가 4.58달러에 달할 것이다라고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목표 주가도 오른 건데 이 같은 실적 전망치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시티그룹의 투자 의견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가 다를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자체 조사 결과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의 에어팟과 그리고 애플워치 3 시리즈의 판매가 상당히 좀 좋았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애플의 웨어러블이 이제 잘 팔려서 좀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좀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애플이 웨어러블이 뭐 비중이 얼만큼 되나? 그러니까 사업 전체에서 애플의 웨어러블 비중은 얼만큼 되는지. 네, 그리고 시장에서 애플의 어떤 점유율은 어떻게 네네. 되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전체 매출 대비해서 지금 한 웨어러블이 10% 정도 됩니다. 아이폰이 절반 이상이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에 이어서 맥과 맞먹는 그런 수준이고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도 보여지듯이 19년도 2분기 이제 손목형 웨어러블 한정을 했을 때 샤오미에 이어서 점유율이 2위입니다. 샤오미가 한 17% 정도, 애플이 한 15%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같은 수치가 전년도에는 애플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웨어러블 시장에 놓고 본다면은 애플이 역시 점유율을 아주 높게 가져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최근에 어떤 점유율이 다소 샤오미에 밀리는 양상이라고도 보여지는데 네. 시티그룹에서 이번에 얘기를 했듯이 연말을 계기로 이 같은 또 웨어러블 수요도 좀 살아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 에어팟 프로가 아주 잘 팔린다면요, 굉장히 좋겠지만 뭐 에어팟 프로 잘 팔려도 뭐 아이폰과 관련된 매출도 굉장히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네. 아이폰과 관련된 요즘 뉴스 플로우는 어때요? 어떻게 본다면은 내년도 5G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애플의 주가가 많이 좀 상승한 그런 면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해서도 뉴스가 계속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지켜볼 만할 것 같은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이번에 시티그룹에서 웨어러블 관련해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최근을 좀 놓고 본다면은 아이폰 관련해서 다소 좀 경계론도 있었습니다. 맥심그룹이라는 IB에서는 아이폰에서 이제 이탈하는 율 5%에서 9%로 확대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이제 iOS 설치 기반으로 편입되는 그 유입률 같은 경우에도 13%에서 7%로 축소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웨드부시라는 IB에서는 여전히 관세에 따른 2%
EPS 타격을 우려하면서 관세 대상에서 좀 피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애플 정보를 비교적 좀 정확히 반영을 하는 TF증권이라는 기관에서는 네. 2021년도에 출시될 아이폰의 최상위 모델에는 아예 라이트닝 커넥터, 즉 이 케이블을 충전선이죠. 맞습니다. 네. 꽂는 그 구멍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 완전히 이제 와이어리스 경험을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하량도 늘고 또 평균 가격도 상승하는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두말할 나위 없이 정말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기업으로 나이키를 준비해 주셨는데 나이키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었나요? 종목 레이더 시간에 준비해 주셨던 그 기업이었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나이키가 월요일에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주가는 좀 어떻습니까? 주가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키가 주가가 한 2% 내외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그러네요. 하면서 다우 종목 가운데서 좀 두드러지는 양상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당사의 강력 매수 리스트, 컨빅션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리스트에 올리면서 목표 주가도 95달러에서 112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컨빅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아웃퍼폼을 기대하는 종목군으로 제시하는 그 기업들이 되겠고요. 9월에는 마스터카드라든지 아니면 컴캐스트를 또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나이키가 유니크한 자산도 갖고 있고 브랜드의 지배력도 있고 여기에 혁신 전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 실적 성장 그리고 이익률 개선 및 자본 투자를 또 한다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점쳤고요. 밸류에이션 역시도 2017년 말에 다소 좀 높아졌지만 이후 약 2년간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대형 소비재주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나의 그 IB라고는 하지만 정말 강력 매수 의견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이키가 실적 고성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소들은 뭐가 제시됐을까요? 그때 저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역시 중국을 꼽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중국 매출이 앞으로 한 10% 후반대 이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최근 10년간의 나이키의 중국 매출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에 육박하면서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지금 10년간의 나이키의 중국 매출 성장률을 본다면 15%. 근데 이제 최근 2년간은 각각 21%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후반을 점친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그렇게 급진적이다, 공격적이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대형사에서 또 한번 이런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하고 또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또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네. 다른 IB들도 과연 이 대열에 좀 합류를 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애플과 나이키를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현재 3대 지수는 뭐 보합권이긴 합니다만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정도라면 3대 지수 모두 약간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는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5일 목요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됐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3대 지수는 장 초반에 하락을 딛고 상승으로 전환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강보합권이긴 합니다만 상승으로 모두 다 전환이 됐고요. 3대 지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12% 올랐습니다. 27,681.18포인트의 기록을 했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입니다. 8,570.70. 이어서 S&P 500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큰 변화는 없습니다. 0.16% 올라서 3,117.67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행히도 유럽 지수가 꽤 크게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미국 지수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미국 시장 총평 한번 내려주시죠. 일단은 이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네. 나쁜 그런 시장 상황, 또 투자 심리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지만 또 뚜렷한 호재도 없었기 때문에 네. 관망 심리가 짙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밸류에이션도 거의 꽉 찼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 발표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도 역시 다소 좀 잠잠했던 변동성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좀 조용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조용해도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는 꽤 큰 이 종목별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업종별로도 오늘 다소 좀 혼재 양상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지금 맵을 보더라도 좀 빨간색과 이 초록색이 이 혼재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네. 몇 가지 그렇다면은 특징주의 움직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애플이 1.5% 정도 상승을 했고 나이키도 한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 전체를 굉장히 좀 아웃퍼폼을 했고요. 부진했던 종목 가운데서는 이제 아마존의 주가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당초에는 이제 전자상거래 부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이 취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부문까지도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할 것이다. 이런 또 규제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아마존의 오늘 주가가 또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약주 가운데서 BIIB라고 해가지고 바이오젠이라는 이제 제약사가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한 이 데이터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11월 달에 이 매장 매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주가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추세는 이어갔지만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의 이제 매출이 좀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이 경영진에서는 일단은 어떤 연말 쇼핑 시즌 시작 시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은 네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다소 좀 불안감을 좀 노출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혼조 양상을 보였었던 미국 시장에 대한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마감 시장 저희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